저 깡통들 전부 당장 폐기 처분해. 지금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 한복판에서 중국을 향해 엄청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페루의 국방 수뇌부 전체가 무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 다발을 싸들고 제발 우리와 계약해달라며 대한민국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루는 저렴한 가격을 앞서는 중국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도장까지 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국가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을 뻔한 최악의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죠. 믿었던 중국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페루. 그들이 생존을 위해 찾아낸 단 하나의 구원자는 미국도 독일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K방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무기 몇 대 팔았다는 뻔한 뉴스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9조 원짜리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중국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남미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 세계 방산 지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뜯어 고쳐지고 있는지 그 전율이 일어나는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지금부터 통쾌한 역정극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레이싱 대회에 할아버지가 창고에 박아둔 녹슨 세발 자전거를 끌고 출전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시 페루 군인들이 처한 현실이 딱 이랬습니다. 이웃 나라이자 영원한 앙숙인 칠레는 일찌감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독일제 러파르트 이 전차를 국경에 쫙 깔아놓고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페루는 1950년대에 설계된 T-55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골동품을 아직도 최전선에서 굴리고 있었죠. 엔진 소리보다 쇳덩이 갈리는 비명 소리가 더 큰 이 구식 전차는 적의 포탄을 막아내야 할 군인들 입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달리는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수뇌부, 국방 예산은 쪼들리는데 칠레의 위협을 막아낼 최신 무기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빙그레 웃으며 다가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이었죠. 친구, 돈이 없어? 걱정 마. 우리가 엄청 싸게 물량 팍팍 밀어줄 테니까 일단 한번 써봐. 다급했던 페루는 이 꿀 발린 악마의 속삭임에 홀랑 넘어가고 맙니다. 무려 80대에 달하는 중국산 수출용 전차 MBT-2000을 통째로 사들이기로 사실상 도장까지 찍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수도 리마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까지 열며 이제 우리도 칠레랑 맞짱 뜰 수 있다라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는 단 며칠 만에 역대급 코미디로 전락하고 맙니다. 축배의 잔이체에 마르기도 전에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극대노한 목소리가 날아온 겁니다. 중국 너네 지금 남의 물건 훔쳐서 무슨 짓거리야? 알고 보니 중국이 자기네 순수 기술력이라며 침이 마르게 자랑했던 그 전차의 심장, 동력 엔진이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몰래 빼다 박은 국적 불명의 짝퉁이었던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중국산으로 포장해 놓고 남의 나라 엔진으로 사기를 치려다 딱 걸린 거죠. 분노한 우크라이나가 즉각 엔진 부품 공급을 싹둑 끊어버리자 페루가 넘겨받을 뻔했던 중국산 전차들은 하루아침에 시동조차 걸 수 없는 거대한 고철 깡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안에 엔진이 없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페루 정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한나라의 안보가 걸린 거래에 남의 기술을 훔친 작물로 사기를 쳐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떤 페루는 그 자리에서 중국과의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까지 뛰었던 그 전차들을 향해 당장 너네 나라로 전부 다 치워버려라며 중국의 안면을 시원하게 후려쳐 버리죠. 싼 맛에 덥석 물었다가 나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던 페루. 이 끔찍한 사건으로 중국을 향한 신뢰가 지하 안반수를 뚫고 추락해버린 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얄팍한 가격표나 거짓말이 아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압도적인 실력만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절망에 빠진 그들의 레이더망에 완벽한 사냥감이 포착됩니다. 바로 한반도의 매서운 산맥을 지배하던 괴물,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중국한테 호되게 당한 건 알겠어. 그럼 그냥 돈 좀 더 주고 천조국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명품이라는 독일제 전차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찾아온 건데? 바로 이 대목에서 페루가 안고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페루의 척추를 따라 거대한 장벽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발 4천에서 5,000m를 훌쩍 넘기는 극한의 고산지대,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곳은 인간조차 산소통 없이는 숨쉬기 힘든 죽음의 지대입니다. 서방 세계가 자랑하는 화려한 명품 전차들, 평야에서나 날아다니지 이 희박한 대기 속으로 끌고 올라가면 엔진이 산소 부족으로 헐떡거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비유하자면 100m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입에 얇은 빨대 하나만 물고 산꼭대기까지 전력 질주를 하려다 쓰러지는 꼴이죠. 페루에게 필요한 건 번지르르한 과시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혹한 지옥을 뚫고 적진을 짓밟을 수 있는 진정한 고산의 지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이 미친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일한 괴물이 바로 한반도에서 웅크리고 있던 K2 흑표였습니다. 애초에 K2 흑표가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악랄한 산악 지형에서 전차를 굴리기 위해 수십 년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 집념의 결과물이 바로 고도에 맞춰 산소 흡입량을 스스로 조절하며 미친 듯한 폭발력을 뿜어내는 K2의 심장, 파워팩입니다. 게다가 페루 군부의 턱을 빠지게 만든 흑표만의 절대 비기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무릎 꿇기로 불리는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위아래로 깎아지른 경사 때문에 일반 전차들은 포신을 적에게 겨누지도 못하고 허공에 포탄을 날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흑표는 관절을 꺾어 차체 앞뒤를 자유자재로 기울입니다. 수직 절벽 아래에 있는 적의 정수리에 정확히 포탄을 꽂아 넣는 이 마법 같은 유연성을 눈앞에서 본 페루 수뇌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다. 안데스 산맥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산신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판 뒤집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차 성능이 좋아서 계약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기 도입은 국가의 명운과 천문학적인 혈세가 걸린 비즈니스입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그 이면에 깔린 협상 카드가 최종 승패를 가르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중국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미친 승부수를 던집니다. 페루의 얇은 지갑 사정을 정확히 간파한 한국은 단순히 비싼 전차를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 나라를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대한 꿈을 팔아버린 겁니다. 수백 대의 전차를 한 번에 살 돈이 없는 페루를 위해 한국은 아주 치밀한 단계별 전략을 짰습니다. 비싼 전차는 일단 놔두고 가성비 끝판왕인 K808 차륜형 장갑차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이 계약의 진짜 핵심은 장갑차 몇 대를 배에 실어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페루가 자국 공장에서 직접 무기를 조립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방산 인프라 자체를 통째로 이식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무기만 덜렁 팔아놓고 고장 났어. 부품 비싸게 팔 테니까 사가던지 아니면 우리 기술자 부르던지라며 철저하게 갑질을 시전합니다. 중국은 짝퉁 부품이나 끼워 팔다 걸렸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 다 줄게. 너희 공장 돌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너희 군인들이 직접 무기 만드는 법도 배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동반 성장할게.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어장까지 만들어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중국에게 사기를 당하고 서방의 갑질에 지쳐있던 페루 정부는 이 제안에 경악을 넘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장갑차 생산 라인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K2 흑표 전차 수백 대를 페루 현지에서 직접 찍어내겠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 총규모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역사적인 잭팟은 오직 대한민국의 진심과 기술력이 빚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대역 정역을 지켜보며 지금 가장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남미 대륙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주무르려던 중국입니다. 그동안 남미 곳곳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경제적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중국은 당연히 남미 국가들의 무기 시장도 싹쓸이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안보의 핵심 시장에서 대한민국에게 제대로 뺨을 얻어맞고 쫓겨난 겁니다. 페루가 전 세계를 향해 중국산 무기는 사기다. 절대 못 믿겠다라고 대형 광고를 때려버린 셈이니 중국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죠. 더 무서운 건 이 K방산의 거대한 열풍이 페루 단 한 나라에서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페루가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옆에 있던 콜롬비아, 브라질 같은 주변국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 우리도 한국 무기 살래. 우리도 기술 줘. 너도 나도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는 이제 남미 대륙 전체에 한국 무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K방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판다는 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부품을 공급하고 훈련을 함께하며 최소 30년 이상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미라는 거대한 신대륙에 절대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안보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안데스 산맥의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K2 흑표가 거침없이 포신을 들이밉니다. 60년 된 고철 전차에 떨던 페루 군인들의 얼굴에는 완벽한 자신감이 흐릅니다. 중국의 가짜 엔진에 속아 눈물을 흘리던 약소국은 이제 없습니다. 단지 돈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얄팍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과감하게 대한민국과 손을 맞잡은 페루. 그 눈부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땀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충격적인 지식을 발굴해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한계를 부수는 채널 주식 틱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